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사과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낙심한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집권 5년차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시작될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무료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의료진 같은 우선 접종자 외에 일반 접종자도 접종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확보 비용 외에 접종에 드는 비용 2조여 원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26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눈길을 끈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 언급입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상의 사과를 한 데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놓고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공급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또 직접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앞세운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투기 세력을 잡아내기 위한 압박과 규제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부동산 정책을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진단한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이 투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투기 이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의 매집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공급 위축 우려를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강기정 정무수석도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랬던 정부의 눈이 공급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들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에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꾸려진 주택공급 확대 TF의 발표는 대규모 공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호텔 개조와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논란 등이 모두 이 기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면 여권발로 남탓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5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오늘 송구라는 표현을 처음 쓰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 대책을 특별히 내놓겠다고도 밝히면서입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도 단순히 시장을 옥죄서 집값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네,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1년 전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급에 힘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집값을 둘러싼 민심이 너무 나빠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심각하게 들썩였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핵심적인 건 정부 정책을 믿었는데 나만 손해본 것 아니냐, 그런 원성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과 투기가 문제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도 바뀐 겁니까? 그보단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할 때 각종 부동산 투기, 가수요가 극성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그중에 서울은 95.9% 더 낮고 심지어 2017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등 가구 수 자체가 늘어나서 이런 건데요. 특히 중산층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가 이 지역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미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를 2번이나 강조한 거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간담회에서도 신속한 공급을 얘기했는데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그겁니다. 용적률을 올려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집을 지어 다양한 수요에 맞추겠다는 보관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서둘러도 1, 2년 안에 집을 다 짓고 공급까지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빠른 일부 지역에서 우선 분양, 선 분양 형식으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분양에 앞서서 올해 사전 청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급이 이것 말고도 충분히 더 있을 거라는 신호를 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무리한 투자, 이른바 영끌을 줄일 수가 있고 투기적 가수요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공급할 때는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지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거운 양도세가 매물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이낙연 당대표 등에 제안했습니다. 김효현실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언론에 나와서 한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걸로 해석되면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와 민주당은 오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건 정부 기대만큼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올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0%포인트씩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이 세 채 있다면 기본 세율에 30%포인트 중과 세율을 더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압박을 받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나온 매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양도세를 다 나가느니 안 파시겠다 하는데 임대료가 오르고 있으니까 버티시는 거죠. 종부세를 내면서. 매매 대신 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효과를 지켜본 뒤 양도세 완화를 테이블에 올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